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티의 타임라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의 타임라인 기능은 애프터 이펙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게임에서 원하는 연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게임 플레이 중간에 들어가는 컷신이나 시네마틱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파티클을 합쳐서 복합적인 이펙트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타임라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블 디렉터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타임라인 에셋을 게임 오브젝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타임라인 에셋을 플레이어블 디렉터 컴포넌트와 연결하면 타임라인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씬에서 타임라인 에셋을 통해서 애니메이션화되는 오브젝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에디터 창에서 새 타임라인 에셋을 생성하면 타임라인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필요한 컴포넌트들 역시 타임라인 에디터에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우선 타임라인 에디터를 열어보겠습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윈도우, 시퀀싱, 타임라인을 선택하면 타임라인 에디터가 열립니다. 그리고 씬에서 타임라인 시퀀스의 메인이 될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타임라인 에셋을 만들 수 있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타임라인 에셋을 생성하고 나면 타임라인 에디터에 작업 가능한 타임라인이 표시됩니다. 우선 탭 바로 아래의 이 부분은 타임라인의 재생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타임라인을 쭉 재생해보거나 한 프레임씩 넘기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면 원하는 프레임 위치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재생 컨트롤러 아래에는 타임라인 에셋에 포함되는 트랙들을 보여주는 트랙 리스트입니다. 각 트랙들은 마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음악 편집 프로그램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에 추가된 트랙들은 옆의 타임라인에서 시간에 따른 상태를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트랙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재생 컨트롤러 아래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 가능한 것으로는 게임 오브젝트를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해서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을 컨트롤하는 데 쓰이는 액티베이션 트랙, 애니메이션 클립을 재생하는 데 쓰이는 애니메이션 트랙,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을 재생하기 위한 오디오 트랙, 중첩된 타임라인 인스턴스, 파티클과 같이 아이타임 컨트롤 스크립트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다루는 데 쓰이는 컨트롤 트랙, 타임라인상의 특정한 시점에 타임라인 외부의 시스템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데 쓰이는 시그널 트랙, 플레이어블 API를 사용해서 사용자 정의 애니메이션 도구, 이펙트 또는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을 생성하는 스크립트에 바인딩되는 플레이어블 트랙 등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액티베이션 트랙부터 시그널 트랙까지 우선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블 트랙 부분은 플레이어블 API를 공부한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티베이션 트랙입니다. 액티베이션 트랙은 게임 오브젝트를 활성화, 비활성화 시키는 데 쓰입니다. 먼저 액티베이션 트랙이 제어할 큐브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트랙을 만든 다음 비어있는 게임 오브젝트 안에 생성한 큐브 게임 오브젝트를 넣어줍니다. 액티베이션 트랙에서는 이렇게 액티베이트로 표시된 타임라인 구간에서만 게임 오브젝트가 활성화되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모두 비활성화 상태로 있게 됩니다. 타임라인에 클릭해서 시간을 조절해보면 게임 오브젝트의 활성화 상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 타임라인 트랙에 우클릭해서 Add Activation 클립을 선택하면 새로운 액티베이트 구간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구간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구간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니메이션 트랙입니다. 애니메이션 트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오브젝트에 애니메이터 컴포넌트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만든 큐브에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시다. 그 다음 다시 타임라인 에디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애니메이션 트랙을 추가하고 비어있는 애니메이터 안에 큐브를 넣어줍니다. 애니메이션 트랙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시스템에서 다루는 애니메이션 클립을 이용한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무한 클립이라는 것으로 타임라인 에디터에서 직접 애니메이션을 녹화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무한 클립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트랙 오른쪽에 있는 빨간 점으로 표시되는 녹화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녹화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트랙의 타임라인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애니메이션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녹화를 활성화시킨 다음 큐브를 선택하고 타임라인에서 이동하면서 키값을 잡아주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연출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작업이 끝나고 다시 녹화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한 클립은 일반 애니메이션 클립으로 만들고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디오 트랙입니다.
오디오 트랙을 테스트하기 위한 간단한 사운드를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큐브 게임 오브젝트에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붙인 다음 타임라인 에디터에서 오디오 트랙을 추가한 뒤 비어있는 오디오 소스란에 역시 큐브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오디오 트랙에서 Add from 오디오 클립 메뉴를 선택하고 방금 임포트한 오디오 클립을 선택해주면 타임라인에 오디오 클립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위치를 조정하고 타임라인을 재생시키면 큐브가 생성되는 애니메이션에 맞춰서 소리가 재생됩니다. 네 번째는 컨트롤 트랙입니다. 컨트롤 트랙에 사용할 이펙트를 역시 영상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임포트합니다. 컨트롤 트랙을 추가하고 컨트롤 트랙에서 Add from Game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프리팹에서 이펙트 이름인 Hit 3을 검색해서 선택하면 타임라인에 추가됩니다. 재생 시점을 잘 조절해주면 전기 이펙트와 함께 큐브가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시그널 트랙입니다. 시그널 트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임라인으로부터 시그널 리시버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해줘야 합니다. 큐브 게임 오브젝트에 시그널 리시버 컴포넌트를 추가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널 트랙을 추가하고 비어있는 시그널 리시브란에 큐브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신호를 줄 타이밍을 추가하기 위해서 시그널 트랙에서 Add 시그널 이미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타이밍을 시그널 이미터라고 부릅니다. 타임라인에서 시그널 이미터를 선택해보면 인스펙터 뷰에서 이미터가 보낼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호를 새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크리에이트 시그널 버튼을 누르면 시그널 에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그널 에셋을 만들고 나면 아래의 시그널 리시버에 새로운 시그널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시그널을 받아서 동작하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큐브에 새 C#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붙여주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엽니다. 스크립트 에디터가 열리고 나면 시그널 리시브가 호출할 함수를 만들어주고 코드를 저장한 뒤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타임라인으로 돌아가서 시그널 이미터를 선택한 다음 리액션의 no 펑션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방금 만든 함수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액티베이션 트랙부터 시그널 트랙까지 세팅을 한 다음 게임을 플레이시키면 큐브가 번개 이펙트와 효과음을 내며 나타나고 로그까지 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타임라인을 원하는 시점에 동작시키는 기능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타임라인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C#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엽니다. 스크립트 에디터가 열리고 나면 타임라인 인스턴스를 담고 있는 플레이어블 디렉터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플레이어블스 네임스페이스를 유징 선언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변수로 플레이어블 디렉터를 선언해주고 업데이트 함수로 가서 아무 키나 누르면 플레이어블 디렉터 게임 오브젝트를 활성화시키고 플레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코드 작성이 끝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에서는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방금 만든 타임라인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붙여준 다음 비어있는 프로퍼티에 씬에 있는 플레이어블 디렉터 게임 오브젝트를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블 디렉터 게임 오브젝트는 비활성화시켜주겠습니다. 그 다음 게임을 플레이시키고 아무 키나 눌러보면 타임라인이 키를 누른 시점에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임라인의 기본적인 사용법과 각 트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타임라인 기능의 응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참고에 링크되어 있는 NDC19에서 넥슨 코리아 마블 배틀라인 연출팀에서 발표한 타임라인 기능 발표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베르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